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난입니다. 긴 추석 연휴 잘 쉬고 오셨습니까? 오랜만에 문을 연 우리 시장 양대 지수 모두 2% 넘게 크게 오르면서 오늘 장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단숨에 2,440선 회복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79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달러 상승세가 조금 꺾인 가운데 외국인이 선물을 대거 사들였고요. 기관은 또 현물을 대거 매수하면서 오늘 지수 급등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자, 이제는 오늘 밤 9시 반에 발표될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 앞으로 시장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지수가 발표될지 좀 기다려보면서 이번 한 주는 어떤 종목과 전략으로 공략하면 좋을지 이번 한 주도 왕좌의 게임과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거나 방송 도중 하단으로 나갈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고도 더 많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제프 전문가 그리고 적품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같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자, 그럼 우선 제프 전문가님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오늘 연휴 끝나고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연휴 전에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썩 녹록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명절이다 보니까 또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들이 이제 선물을 좀 늦게 가져왔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시장의 상승이고 종목과 이제 계좌들의 빨강빨강하는 거 좋아하지만 이제 그 전까지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 택배가 늦게 도착했는지 네. 오늘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 동시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주면서 공격적으로 좀 사주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깔끔하게 지금 보여지는 것과 같이 현재 지금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1조 가량의 매도, 그다음에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 더불어 가지고 선물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옵션 만기 이후로부터 가장 크게 14,000계약 정도를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을 걸면서 시장을 굉장히 좀 급하게 강하게 가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런 이유를 보시게 된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 나스닥 지수나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 글로벌 지수 같은 경우에는 훈풍이 불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거뒀었고요. 상승했던 이유 자체적으로는 아까 이제 말씀했던 것과 같이 달러 지수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달러 지수가 왜 하락을 했느냐라는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의 관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ECB에서 우리가 추석 전날, 추석 당일날 기준으로 ECB의 통화회의가 있었는데 ECB 통화회의에서 금리를 0.75% 정도 올려주고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여지를 좀 많이 남겨줬습니다. 당장의 양적 긴축을 한다라고 했었지만 양적 긴축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었고요. 자, 그리고 또 주말간에 또 이슈가 있었죠. 우리가 추석을 명절을 보내는 동안에 러시아군이 약간 정도 후퇴했다라는 이런 AP통신의 기사가 나옴으로써 시장에서 전쟁이 종식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요. 특징적으로 유가 자체적으로도 유가도 크게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고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면서 천연가스랑 유가 자체가 이제 가격이 좀 다운될 것 같다. 그러면은 CPI도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충족되면서 시장이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그 상승 풀에 대해서 한 이틀 정도를 못 받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가려는 좀 움직임도 보여지는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시장 자체가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이제 우리의 궁금증들이 있는데 이 궁금증들이 아마 다음 주에 있을 이제 FOMC에서 시장의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 영속적으로 지금
지금 가져갈 수 있을지, 이전치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다시 또 한번 이 기간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적으로 좀 의미 깊었던 상승이 뭐냐면은 그간 반도체 섹터들이 약했는데 삼성전자가 5% 이상 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줬단 말이죠. 맞아요. 이것만으로도 지금 시장에서 특히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중심적으로 샀다라는 것에 의거하자면은 시장이 좀 이전과의 6월 달과 다른 상승세가 한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조금 늦게 추석 선물을 가져다 줬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오늘 삼성전자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좀 시장이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적분 전문가님은 오늘의 시장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의 상승에는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해외 증시가 우리가 쉬는 동안에 절묘하게 우리가 쉴 때 급등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못 올랐던 종목들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고,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매수를 좀 들어왔는데, 반면에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뭐 1조, 뭐 현선물 다 포함하면은 거의 2조 원 가량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오늘 밤에 있을 어떤 물가 지표나 또는 오늘 어쨌든 시장은 올라왔지만 현재 시장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다지 이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고, 기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주변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현재 실적이 요만큼이 나왔고 그거에 비해 주가가 굉장히 싸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사 모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요. 요즘에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 국가들 보면은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리지 않고 내리는 전략들이나 동결시키는 전략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간접적인 증시 부양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금리를 미국을 따라간다라는 거를 공공연하게 우리 정부에서도 얘기를 좀 해놨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에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옆 나라에 비해서 좀 못 갔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실적 시즌이 지나고 나서 차차 그런 어떤 부정적인 기조가 좀 사라지고 있다는 게 오늘 시장을 통해서 좀 확인이 됐고, 저는 제가 만약에 개인 투자자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저는 기분 좋게 더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인들이 많이 이제 팔았다 라는 것들을 좀 봤을 때 현재 증시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얼마나 불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우리 시장은 지난 6월 말에서 7월 달 초, 요거는 차트 한번 잠깐 보면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6월 말에서 7월 달 초 정도가 어찌 보면 우리 시장에서 가장 그 비관론이 가장 좀 커졌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한테도 시장이 내려가는데 우리 저기 뭐 인버스 같은 거 어떻게 매매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저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뒤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바닥을 치고 또 올라가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이 7월 달의 저점보다 이번에 저점이 좀 더 높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은 살아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곧 다가오는 금리 이슈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또 이제 3분기 실적으로 또 넘어갑니다. 이번에 3분기 실적이야말로 진짜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기업들이 얼마나 잘 버텼는가, 그리고 옥석가리기가 이제 들어갈 시기라고 보는데,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통 실적 시즌 있기 전에 먼저 선취를 들어가는 시기가 보통 요 정도 시기가 됩니다. 요 정도 미리 이제 예측을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주가가 굉장히 만신창이처럼 떨어져 있지만 기관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좀 많이 사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것들이죠.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밤에 있을 물가 지표나 그 뒤에 있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지금 최근에 우리 증시에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 지금 남은 9월 달이 한 절반 정도 지나갔어요. 남은 9월 달은 그래도 지난 8월 달처럼 중간에 쏟아지는 그런 흐름보다는 좀 완만한 상승세가 좀 나올 것이다. 악재들이 반영이 상당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주요 종목들이 워낙에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증시를 보고서 좀 한동안 좀 낙관적으로 시장을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호재도 악재도 다 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남은 9월 한 달간은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리 시장에 있는 주요 종목들도 대부분이 바닥권에 있는 만큼 좀 무난한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두 전문가들 모두 시장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좋은 종목을 저희 왕좌의 게임과 함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저희 왕좌의 게임 수익률과 함께 순위의 변화가 있었을지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포트 정비 구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주식사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옵티시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 범위는 13,700원에서부터 15,500원,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1,5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옵티시스 흐름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프 전문가의 종목들 AS를 하나하나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네오위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위즈 현재까지 9%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가파른 급등세 이후로도 이 상승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상승 자체가 더 크게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도 저는 조금 이제 뭐 막차 타기 전에는 늦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제가 예전에 대명에너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보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네오위즈나 이런 게임 업종들이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요게 사실 제가 이제 좀 방송에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된다라면은 보통의 패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 좀 상반기부터 이어졌던
패턴 자체가 뭐였냐면은 매번 FOMC가 끝나고 나서 금리가 인상할 때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보통 이제 FOMC 트레이딩이라고 불리는데 네. FOMC 트레이딩 때마다 기존의 커버링 위주의 시장 자체가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5월 달 FOMC 이후로 가장 많이 상승했던 섹터는 바이오 섹터였거든요. 그간 바이오 섹터가 나빴지만 이제 바이오 시장에서 이제 호재성을 달고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세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 시장 자체가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그 이번 7월 달 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7월 FOMC 이후로부터 바이오 섹터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지금 FOMC를 앞두고 나서 가장 많이 상승하는 섹터가 뭐냐면은 지금 게임 섹터입니다. 메타버스와 게임 섹터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저도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8월 말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 편입할 때마다 게임 섹터, 메타버스 섹터, 5G 섹터 이런 걸 중점적으로 제가 섹터를 편입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네오위즈뿐만 아니라 컴투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시장상에서 넷마블이라든지 지금 제가 포트폴리오 편입했던 것들도 지금 저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그간 상승세가 없었지만 오늘 4% 상승을 했었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안 좋은 악재가 있었지만 오늘 6%가량의 상승 자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되는데 제가 방송상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줄까라고 고민하다가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을 좀 보셔라.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강했던 네오위즈라는 섹터 자체가 네오위즈라는 종목도 한 번 더 발산에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게 된다라면은 목표가 51,000원까지 그대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게임 5G 쪽으로 또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라고 지난주부터 또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오위즈는 목표가 51,000원까지 홀딩하자는 의견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어유를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디어유는 현재까지 또한 4% 수익률을 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조금씩 좀 올라가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디어유도 좀 더 올라갈 만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사실 지금 DOU 관련돼서 엔터테인먼트 쪽과 메타버스 sek터 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엔터테인먼트가 안 좋았던 이유는 이제 하이브 관련돼서 이제 BTS가 이제 군대를 간다 만다 이 관련돼서 이제 왈가왈부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엔터테인먼트들이 많이 부각을 못 받았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DOU 같은 경우에도 주가 자체적으로는 탄탄하게 받쳐주는 흐름세가 지금 보여지고 있으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상황에서 지금 누가 사느냐, 누가 지금 이 커버링을 주도하느냐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을 주도적으로 많이 지금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들의 평단가 자체가 지금 상당히 높은 부분에서 있는 이런 메타버스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커버링이 나오더라도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본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을 보는 그런 이제 안 좋은 형식으로 이제 커버링 자체가 형성이 되거든요. 예. 자,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물려 있었던 분들과 이제 좀 위쪽에 있어서 분들은 이제 물 타셔가지고 나올 수 있는 탈출의 기회가 커버링 창에서 주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디오유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같은 경우에 47,300원 정도에서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오위즈와 동일한 섹터상에서 홀딩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솔리드 보도록 할 텐데요. 솔리드는 또 대표적인 5G 관련주로 5G 네. 관련주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벌써 이제 두 종목을 포트에 편입을 했죠. 네. 솔리드 현재까지 2%가량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솔리드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볼까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솔리드의 부분상에서 우리가 5G를 편입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커버링 위주로 시장 자체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5G 관련된 인덱스 펀드들이 자금이 유입이 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솔리드랑 이제 이런 펀드 자금들이 ETF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승 자체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5G 관련된 이제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로 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한국정보금융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모습도 좀 잡혀지는데 그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간 빠졌을 때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상승세를 지금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도약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더불어서 제가 편입종 종목 중에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면서 상승 가이드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5G에 대한 편입 자체가 그나마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덱스 지수보다는 안정적인 흐름 상태로 우리가 들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면서 목표가까지 그대로 슈팅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관련주는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다시금 강조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BMT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MT가 주가가 18,000원 한 후반대까지 잘 올라가다가 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흐름 보고 있으신가요? 제가 저번 주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지금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태조 이방원, 우리가 보통 7월 달부터 주도주라고 불렀던 태조 이방원의 차익 매물 자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업종에 서 있는 BMT라든지 제가 또 들고 있는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많이 하락 자체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방산업종들이 많이 차익 실현 자체가 나왔잖아요.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종전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슈로 하락했었는데 지금 시장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태조 이방원의 종목들이 많이 차익 매물 자체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그간 빛을 발하지 못했던 반도체라든지 게임 업종, 메타버스 업종, 5G 업종으로부터 수급 자체가 들어왔습니다. 시장은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조선 업종들을 앞으로도 담을 거다 보니까 담거나 이제 새로 신규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자리 말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렇죠? 기회를 주고 아마 다음 주 정도나 이제 좀 FOMC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회를 주다 보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신규 진입하셔도 되고 지금 자체적으로는 아마 들어가시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조금 물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업종에 대한 수주나 이런 것들은 불변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가격적인 조정 자체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MT뿐만 아니라 태조 이방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 자체가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잡는 것보다 조금 더 차익 매물이 끝나고 나서 잡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래서 목표가까지는 계속적으로 홀딩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보유를 하신 분들은 목표가까지 들고 가시고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서 이후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대명에너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대명에너지 현재까지 131%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명에너지는 뭐 시장이 흔들려도 크게 뭐 흔들리지 않고 네. 좀 상승 흐름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네.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사실 크게 많이 흔들렸습니다. 네, 고점 그래요? 대비해서 아. 20% 가까이 빠졌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제 싸게 낮은 단가에서 전략적으로 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제가 이전부터 강조해드렸지만 대명에너지는 제가 왕자의 게임이 끝나더라도 계속적으로 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맞아요. 것처럼 강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 대명에너지 흐름을 봤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BMT라는 종목과 동일한 맥락상으로 태조 이방원에 있는 섹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차익 매물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럼 왜 상승했느냐라는 건데 그러면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20%가량의 차익 매물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부터 박스권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종업계상으로서는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저점 기준으로 7%까지 차익 매물 자체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합 보지 형태로 마감했지만 7%가량의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태양열이 안 좋은 이유는 아니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빠른 종전이 되어지면은 그리고 이란 간의 핵 협상도 되게 된다라면은 유가 자체의 가격 자체가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은 태양열 에너지나 이런 풍력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 가성 자체가 비슷비슷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단순 차익 매물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BMT와 동일하게 추가적으로 타이밍 자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나 이제 다다음 주 정도 내에서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신규 편입하실 분들은 신규 편입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까지 계속적으로 홀딩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목표가 6만 원까지 홀딩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프 전문가의 종목들 AS를 하나하나 받아보셨는데요. 더 많은 종목에 대한 피드백 노란톡 들어오시면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제프 전문가만의 투자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제 적풍 전문가의 종목들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기술투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현재 좀 손실을 약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도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기술투자는 앞으로 어떤 흐름이 전개될 거라 보시나요? 지난주에 제가 출연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지금 사야 할 종목이 있다면 저는 이제 요거를 보겠다. 이유는 연휴 우리 쉬는 동안에 예. 암호화폐 쪽이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실제로 현재 지금도 1 비트코인당 지금 3천만 원대를 넘어가지고 계속해서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좀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암호화폐 관련주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좀 시세가 좀 붙고 있고 하는 종목이 이제 우리기술투자이고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다음 날에 바로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종목이 바로 이제 이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저는 굉장히 좋은 흐름 보고 있고요. 지난주 수요일 대비해서 그래도 제법 올라왔어요. 목요일 날도 한 5% 정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고 저는 6,000원 이하에 있는 금액이라면은 지금 사셔도 좋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지고 이거 또 기회 또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좋은 가격이고요. 저는 지금 이제 현재 5,000원대 있지만 6,000원대 매물만 돌파하면은 한 7,000원까지 보고 있어요. 7,000원이 원래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니까 그때까지 잘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쪽이 시세가 올라가면서 관련주를 찾으시는 분들은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이 우리기술투자 지금 주가 좀 싼 가격이니까 지금 저는 편입하셔도 좋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6,000원 매물대를 돌파를 한다면 7,000원대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암호화폐가 오른다면 또 가장 수혜를 먼저 받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인지컨트롤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컨트롤스도 살짝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인데요. 그래도 기관이 연일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인지컨트롤스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요즘 들어서 자동차주랑 이제 배터리주가 거의 뭐 아직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배터리주가 막 고공행진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그래도 나름 미국의 그런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이런 상황에서도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자동차주들은 그냥 꾸준하더라고요. 중간에 큰 기복 없이. 그래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찾아본다면 인지컨트롤스라는 종목이 배터리 쪽이나 또는 자동차, 뭐 수소차, 수소 연료전지 이쪽에 있어서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주가를 차트로 이제 잘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쌍바닥이라고 보통 부르는 구간입니다. 지난 6월 말 7월 달 초쯤에 한번 첫 번째 바닥이 나왔었고 두 번째 바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지수를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닥이 두 번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바닥이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6,6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두 번째 바닥은 어디까지 내려왔죠? 두 번째는 7,000원대 초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좀 소문이 좀 덜 나는 종목이라서 잘 몰라요,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거래량이나 이런 게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가 오르는 거는 저는 시간 문제라 생각이 들고 만약에 사신 분들이 종목이 좀 빨리 올라가는 걸 원한다 그러면은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시면은 또 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0,000원 그대로 저는 유지하도록 할게요. 네, 인지컨트롤스는 지금 쌍바닥을 만들면서 점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고 지금 또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인지컨트롤스의 흐름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명신산업을 보도록 할 텐데요. 명신산업은 전문가님이 왕좌의 게임이 끝나도 연말까지도 계속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계속 했었죠. 연일 네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명신산업 수급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이 종목은 저는 뭐 여건만 가능하다면 뭐 내년까지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 목표가까지 한 500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수익률로는 20%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수급도 너무 좋고 요즘에 자동차주들이 워낙에 진짜
주도 업종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가는 우리 상장 초기에 이제 뭐 6만 원까지도 갔던 과거 이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여전히 반토막도 안 되는 그런 가격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테마들이 중소형주는 많이 올랐지만 대형주들은 이제 좀 움직이는 것들이 좀 있고 명진산업도 저는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테슬라가 슬슬 이제 주가도 반등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에 뭐 트위터를 인수한다는 내용도 좀 있었고 뭐 최근에 태양광 솔라루프에 대한 재료들도 있었고 점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이제 로봇 재료까지 있죠.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주목을 받으면은 과거에 항상 명신산업이 따라갔던 과거 이력들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미 충분히 잘 가고 있지만 저는 더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목표가는 25,000원이지만 저는 한 3만 원 이상까지도 요거는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25,000원으로 목표가를 설정을 했지만 3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세보 ME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보 MEC 2%가량 소폭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보 MEC는 어떻게 지금 흐름을 체크하고 있으신가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네옴시티 관련 이슈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주가가 뭐 엄청 잘 가지는 못했고 살짝 가다가 밀렸다가 다시 또 살아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보 MEC가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회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반도체 같은 어떤 특수 설비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건설적인 부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건물 그냥 뚝딱 짓는 게 아니라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이런 설비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타 반도체도 싹 다 올라왔죠. 그래서 세보 MEC도 거기에 분명히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재료는 원전이에요. 그래서 요즘 원전 얘기가 좀 들어가긴 했어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방산이랑 지금 원전 두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뭐 유럽, 호주 또는 등등등 다른 나라들의 지금 수출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은 오늘 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좀 식었는데 원전 쪽은 저는 아직 이게 완전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주가 자체도 원전주들이 아직 좀 바닥에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세보 MEC는 약간 탄력이 좀 붙어 있어요. 너무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요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세보 MEC, 원전 플러스 반도체 두 가지 재료로 여전히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아직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9,000원 이하면은 괜찮습니다. 지금 8,800원이죠. 9,000원 이하는 좋은 가격이니까 잘 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은 반도체 그리고 원전이라는 두 가지 재료를 다 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탄력이 붙어 있는 만큼 앞으로 흐름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하셨고요. 9,000원 이하라면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이렇게 적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적풍 전문가의 더 많은 투자 전략들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고요. 자, 오늘 방송이 끝나고 8시부터는 또 적풍 전문가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을 더 해주시나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공개 방송에서 네. 말씀드렸던 것들이 많이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도 이제 연휴 동안 이제 연휴 끝났죠.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봐야 할 만한 우선적인 업종들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동안에 가장 이제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수화학 같은 종목들은 뭐 오늘도 정말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 두 번째, 제2의 이수화학이 될 만한 배터리주에 대해서 오늘도 소개드리려고 제가 잠시 후 8시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여기에 또 한 달이 걸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수화학 맨날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올라가는 거 사지 마시고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제시하는 종목과 오늘 우리 이 방송에서 제시하는 종목들 이 두 가지만 잘 보셔도 배터리 쪽은 저는 딱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배터리주 중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지금 사도 좋은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총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배터리주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2의 이수화학이 될 수 있는 종목을 공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배터리주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적풍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오늘 준비된 내용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2023년 잠정 영업이익 흑자 전환 가능성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그런 기업이니까 이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는 말이겠죠. 맞습니다. 예. 사실 작년에 우리가 2020년도, 2021년도를 한번 리뷰해 보게 된다라면은 한창 유동성이 많았던 시기다 보니까 먼 미래에 있는 친구들을 계속 멀티플을 땡겨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메타버스 관련된 업종이나 게임만 관련된 업종들도 당장에는 매출 자체가 높아지고 영업이익 자체는 낮아지지만 먼 미래를 보게 된다라면 5년 뒤에 있는 멀티플을 땡겨오고 3년 뒤에 있는 멀티플을 땡겨오고 맞아요. 10년 뒤까지 땡겼습니다. 테슬라도 10년 뒤까지 땡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유동성 단치를 벌였다가 이제 유동성이 끝난 다음에 긴축적인 사이드로 접어들고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거품들이 많이 빠졌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디까지 영업이익의 목표치를 땡겨왔는가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단기간 내에 땡겨왔다라면은 그런 업종들이 먼저 커버링 자체가 나올 수 있겠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이제 게임 업종, 메타버스 업종, 5G 관련된 업종들이 커버링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관련된 해당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 중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버추얼 휴먼 이솔 기반 메타버스 선두업체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메타버스 관련주를 또 준비를 해오셨군요. 맞습니다. 사실 예. 메타버스 관련주나 게임 관련주, 5G 관련주들이 제가 이제 8월 중순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좀 많이 편입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대회 기간 자체가 9월 말까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관련된 업종들을 많이 좀 담을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지금 그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거나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종들로부터 우리가 편입을 해야 되는데 그 관련된 이제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네이버에다가 그 초록색 창에다가 네. 이소를 검색하시게 된다라면 아마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힌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라면 요거구나. 제프 전문가가 요거를 보시면서 가져왔구나라는 것처럼 여러분 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 두 번째 힌트 보시고 여러분이 검색하신다면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에 요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데 전문가님은 어떠신가요? 메타버스 관련주 전문가님은 아직 포트에 뭐 한 종목도 없잖아요, 관련주들. 저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떤 네. 종목이었죠? 네,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네. AS를 안 해가지고 네. 그냥 지나갔는데 예. 4x4라는 종목이 있어요. 맞아, 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미 네. 시세를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못 볼까 이제 좀만 더 가면 되는데 네. 저도 요즘 메타버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어. 방송에서 자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이게 메타버스가 작년에 워낙 핫했던 종목이어서 맞아요. 아직도 조금 이게 좀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힌트를 결정적인 걸 주셨어요. 녹색 창에다가 이소를 한번 쳐봐라. 그래서 저는 이슬 치니까 뭐 네.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소를 쳐보시면 나을 것 같고 요즘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중에 좀 가장 실적적인 부분들이 받침되는 종목으로 가져오셨으니까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힌트를 드리기보다는 저도 일단 이 종목을 되게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 힌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0.75bp 금리 인상이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제 네. 네, 요거 이제 맞습니다. 예, 이렇게 거인의 그쵸. 발걸음이잖아요. 네. 보통 이제 힌트 세 번째 힌트가 어찌 보자라면 요새 가장 많이 고심하는 그런 게 맞아요. 아닐까 엄청 생각이 많이 드는데,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사에. 예. 50bp 인상을 했을 때는 우리는 보통 빅스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9월 FOMC 때도 지금 시장에서 자이언트 스텝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죠. 네. 그러면은 이제 0.75bp를 우리는 보통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 그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예. 이제 금리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기업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힌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고 투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떤 종목인지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전문가의 힌트들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힌트들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정답을 노란톡에 올려주신 분들 총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는 문자샵 3772번으로 적풍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힌트 들어보시고 오늘 노란톡에 정답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바이든 바이오 자국 생산 강조 K바이오의 운명은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까지 이렇게 자국 생산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기회가 될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조금 불리해질 거다라는 말도 많고 의견이 좀 분분하던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네. 있으신 건가요? 참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생긴 거는 그렇지 않은데 네. 욕심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다 미국에서 생산하려고 하고. 맞아요. 네, 그러면 인건비를 감당을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현재 정책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다가오는 14일입니다. 바로 내일이거든요. 내일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꼭 바이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에너지나 또는 플라스틱 같은 이런 소재 쪽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이 지금 말 그대로 우리가 약 쪽만 바이오가 아니라 어떤 그런 화학 쪽으로 다루는 것도 바이오 섹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아우르는 그런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차별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의 자동차나 배터리주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현재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결책을 찾고 있죠. 반도체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바이오 제약 쪽 이쪽 섹터에서도 분명히 지금은 좀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이거를 기회 삼아서 경쟁력을 키우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옥석가리기가 오히려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바이오 제약주 여전히 좋다고 보고 있고 제가 이 왕좌의 게임에서도 제약주를 딱 하나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벌써 2번이나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 아직도 좀 애정을 가지고 있고 오늘 종목도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이니까 다음 힌트 보시고 많은 분들이 맞추셔서 또 커피 많이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바이오주를 또 한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동안 가지고 온 바이오주들의 수익률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자회사 샤페론 상장 임박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회사 샤페론이라면 이 샤페론을 자회사로 둔 모회사가 오늘의 이 종목일까요? 네,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제 지분 가지고 투자. 있는데 네. 샤페론에서 나왔던 성과들 때문에 최근 주가가 좀 올랐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샤페론이라는 얘기 들으면은 바로 어떤 종목인지 제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종목이에요. 실제로 제가 많이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전에도 제가 한번 가지고 왔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샤페론이 올해 이제 하반기에 상장을 할 거다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일정이 잡혔습니다. 9월 달 말에 수요 예측을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이제 10월 달에 일정들이 곧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재료가 임박한 상황이라서 지금 9월 13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가져오게 됐고 아마 지금쯤 힌트 더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힌트 드리면은 정답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또 예측되시는 분들은 빨리 맞추러 오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힌트는 국제 전자소재 기업에 등극할 약품 업체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요거 이제 앞글자 이렇게 따면 오늘의 종목명 되는 거죠?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난이도 오늘은 좀 최상인 것 같고요. 예. 딱 봐서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이 종목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감도 안 잡히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8시 공개 방송 오시면 됩니다. 거기서 제가 다 풀어 드릴 거니까 이 종목을 제가 또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그 힌트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8시 공개 방송에서 이어서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회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 쪽이랑도 연결이 상당히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고 이번에 드리는 전략을 통해서 우리 앞서 2번이나 벌써 20% 이상의 수익을 많이 내셨었는데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적풍 전문가의 종목들 힌트를 하나하나 확인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그럼 바로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힌트를 확인을 해보도록, 오늘의 종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종목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네.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전략 자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시간상으로 이제 매수 범위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지금 박스권 상에서 발산의 가능성 자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 범위는 여러분 좀 널널하게 가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 범위는 24,050원에서 26,350원 정도까지 굉장히 좀 널널하게 제가 좀 드렸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32,000원 정도, 이제 제가 32,300원 정도라고 제가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그럼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커버링 자체가 그 정도 충분하게 나올 수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000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자이언트 스텝 목표가까지 충분히 커버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 그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잡아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아래도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네.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오늘도 뭐 한미약품 급등 좀 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를 보시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회사는 앞으로는 바이오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전자 소재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또 도약을 펼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움직였던 거랑은 더 강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왕좌의 게임에 와서 벌써 3번째나 이 종목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보유하신 분도 계실 거고 관심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따 8시 공개 방송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가격적인 전략,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면 가장 좋은 타이밍인지 오늘 제가 다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또 다시 또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잡을 때가 됐다라고 하셨죠. 어떻게 좀 전략을 잡아가면 좋을지 이어지는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외에도 제2의 이수화학이 될 수 있는 우리 시장에서 앞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배터리주를 공개를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전략까지 챙겨가시면 또 든든한 9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적풍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을 겁니다. 이 버튼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적풍 전문가와 함께 9월을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다만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왕좌의 게임 오늘 또 준비한 순서 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